1968년 1월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던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게 납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미군 1명이 사망하고 82명의 승무원들이 북한군에게 억류되었으며 미국은 이들을 송환받기 위해 11개월 동안의 지루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82명의 승조원들을 송환받기는 했지만 북한에게 사과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매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해상을 통한 미군의 정찰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과 소련 태평양 함대에 대한 정찰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군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찰기를 통해 공중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공중 정찰을 위해 EC-121을 투입했습니다. EC-121은 로키드사에서 개발한 컨스텔레이션 여객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3,400마력의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강력한 엔진을 통해 1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EC-121에 탑재된 APS-95 레이더는 반경 400km를 탐지할 수 있으며 30여 명의 승무원들이 이 기체에 탑승해 각종 탐지 장비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1969년 1월부터 3월까지 EC-121은 약 200여 차례 출격해 작전을 수행해 왔는데, 이 정찰기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아 미군은 상당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969년 4월 15일, 이날도 평소처럼 공중을 통한 정찰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아츠기 기지에서 이륙한 EC-121은 북서쪽으로 비행해 북한 앞바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선회 비행을 실시하며 북한군의 각종 신호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마친 EC-121은 이날 저녁 한국의 오산 비행장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해와 영공은 12L이었는데 EC-121은 북한 연안에서 160km 떨어진 곳을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4월 15일 14시, EC-121의 전탐관은 절체불명의 물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체는 미군의 정찰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출격한 북한 공군 제1항공사단 소속의 미그-21 전투기였던 것입니다. 1968년 1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북한군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수차례의 도발을 시도하면서도 미군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건 초기 전력을 강화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좀 더 대담한 군사적 도발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하고 82명의 승무원들을 억류했으며, 미군은 승무원들을 송환받기 위해 굴욕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큰 성과를 얻은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한 또 하나의 도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실시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산될 정도로 과하지 않는 적당한 도발을 고민하던 북한군은 동해에서 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미군 정찰기는 동해에서 정기적인 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에 호위기도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한다면 정찰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북한 연안에서 150km 떨어진 지점을 비행하고 있는 미군 정찰기를 요격하기 위해선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어랑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이륙해야 하는데, 이 기지에 있는 전투기는 성능이 부족한 미그-15가 전부였습니다. 미그-15로는 미군 정찰기의 레이더를 피해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생각했던 대안은 그들이 보유한 최신의 전투기 미그-21이었습니다. 미그-21은 원래 미군의 B-52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전투기이며 마하 2가 넘는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정찰기를 요격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21이 평안남도 북창 비행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북창 비행장에 있는 미그-21을 이륙시켜
함경북도 어랑 비행장에 착륙시킨다면 미국의 인공위성과 정찰기들이 이를 즉시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은 미그 21을 분해해 기차에 싣고 은밀히 어랑 비행장으로 이동시켰으며 그곳에서 다시 전투기를 조립했습니다. 4월 15일 북한군의 지상 레이더가 미군의 EC-121을 탐지하자 미그 21 2대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긴급하게 출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EC-121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자체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 초저공 비행을 실시했으며 예상 지점에 도착하자 기체를 급상승시켜 EC-121을 행해 돌진했습니다. 미그 21이 발사한 미사일에 EC-121은 힘없이 격추되었으며 그곳에 타고 있던 미군 31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EC-121이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워싱턴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항공모함 4척을 포함한 40여 척의 함정을 동해로 급파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대한 12가지 보복 조치를 워싱턴에 제안했는데 그 중에는 북한 선박납포, 해안 봉쇄, 공중 폭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어떠한 보복 조치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했다가는 동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날 미국 대표는 EC-121은 공해상에서 비행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 이춘선 소장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 말한 정찰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정찰기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러한 예상 밖의 질문을 받은 미국 대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으며 서둘러 회담을 중단하고 퇴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한 보복을 고민하면서도 격추된 정찰기에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구조작전에서는 소련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의 합동구조작전을 건의하게 되었고 소련도 미국의 이러한 건의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소련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구조작전만큼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이 행한 첫 번째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이번 구조작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 국가의 교신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와 통신체계가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군이 자신들의 무전기를 소련에 전달해주는 것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미 해군의 P-3B 오라이언 초계기가 미군의 URC-10 무전기를 소련군함 주변에 낙하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구조팀에 배치되면서 교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거된 파편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는데 소련 함정들은 자신들이 수거한 파편을 함상 위에 펼쳐놓았으며 그 위로 미군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사진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도 공동 구조 작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4일간의 구조 작업 끝에 미군 시신 2구와 EC-121의 각종 파편들이 수거되었습니다. EC-121 격추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완화되었는데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보복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동해에 집결시켰던 항공모함들도 다시 원래의 작전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도 같은 지역에서 공중 정찰을 계속할 것이며 이제는 호위기를 동원해 정찰기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그나마 그들이 내세운 강경한 조치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할 계획이었으며 중국과 소련의 우호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EC-121 격추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닉슨은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게 됩니다. EC-121 공해상을 비행 중이던 이 정찰기는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격추되었으며 그곳에 타고 있던 미군 31명은 모두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북한군의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As I was pre-flighting my aircraft, the first EP-3 replacement for the aging EC-121s, I turned to watch PR-21 on its takeoff roll in the morning light.